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고 또 오늘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해보려 합니다. 음. 근데 오늘 좀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음, 좀 정리 좀 해보려고. 음, 우선 이제 어제 영상으로 찍은 것까지는 3시간 공부한 걸 찍었거든요. 나의 집중을 올려서 공부 시간을, 공부 밀도를 더 높여보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수학을 3시간을 해봤고 실제로 되게 밀도 있게 했어서 만족스러웠던 공부였고, 갔다 와서 이제 3시간을 더 하기로 했었었는데 갔다 오니까 학원에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게 되게 머리가 아픈 내용이라서 갔다 와서 그걸로 부모님이랑도 얘기해보고 하느라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제 잠도 늦게 잤어요. 그 생각하느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마무리하고 좀 방향을 잡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고 남은 시간은 한 50분 정도 있네요. 다음 스케줄까지. 그래서 50분 안에 최대한 해보는 걸로 하고, 음,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괜찮은가? 방향 점검도 해야 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이게 제가 하는 과목이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간이죠. 3월, 3월 지우자. 6월, 9월, 11월. 11월 끝.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되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문제점을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완전히 혼자 이것저것 했었지만 이번에는 앞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그냥 그 방향으로 나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열심히 주어진 시간 내에 하고 있고, 그러면은 끝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실 때는 조금 다른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이 이제 3월 뭐 다 끝났으니까 4월이라고 하면은 지금 4월, 5월, 6월 한 2달, 3달 정도 안에는 하고 있는 게 많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국어, 영어, 과학이 6월 모의고사까지 적어도 3합 5, 그러니까 2, 2, 1 뭐 그런 정도가 나와야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거를 그때까지 맞출 수 있느냐? 솔직히 지금 크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재수 종합반을 가라. 재수 종합반을 간다면은 그게 가장 특효약일 거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그럼 재수 종합반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하니까 시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앞에서 계속 상회하는 치의 어떤 공부거리를 자꾸 주니까 그걸 너가 어쩔 수 없이 치어서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너는 분명히 얻을 게 있을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6개월 동안 반복이 되고 나서 너는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재수종합반에 재작년까지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학원을 차리셔서 재수종합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이게 물론 대학을 잘 가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한국에서 나는 대학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다. 완전히 앵꼬 나는 정도만 아니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이왕 하는 김에 잘해보자 정도인 거지. 서울대를 못 가면 나는 나머진 대학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면은 난 의대에 무조건 가야만 한다. 라는 그런 사정이나 마음이 저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좀 너무 맹목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 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내가 내 욕구와 내 스케줄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내가 계획한 걸 추진시키고 또 시간에 맞춰서 성과를 올리는 능력, 그게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능력이 이번 재수 기간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건데 그게 너무 타의적으로 타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다 보면은 너무 주체성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최대한 내가 하는 거를 지키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고 싶은 바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너무 공부에만 목적을 두고 간다면 너무 결과에 치중된 상황일 것 같아서 좀 과정에도 의의를 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선생님이 어, 그래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이 평가가 판가름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일단은 음, 내가 제시한 길은 이런 거고 빅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길이었고 너가 뭐 트위케이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면은 너는 그것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 너가 가는 길이 너가 하려는 것이 정말 맞다는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을 해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대화는 끝이 났고, 어, 그래서 그걸 막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11월, 12월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6월까지 좀 수학에 집중을 하고 수학에 이제 좀 기틀이 잡혔다 하면은 나머지를 차근차근히 올려서 6월에 뭐 333, 뭐 9월에 22, 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서 간다. 그러니까 수능 전까지 계속 쌓아서 원기억 모으다가 빡 하고 에너지파를 수능에 터뜨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선생님 생각은 6월에 나온 성적이 그대로 수능까지 아마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인 거죠.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정말 재수 종합반에 가야 되냐? 뭐 가서 못할까라는 걱정보다는 그냥 그런 환경이 싫은 거죠. 너무 공부에만 치중돼 있는 상황이. 왜냐면 어, 그 환경이 너무 전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왔거든요. 그런 믿음을 이제는 부수고 냉정하게 내가 결과만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가? 근데 나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는 건 아직 시간이 안 왔으니까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매짐이 되지 않았는데 이 방법이 안 될 거라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싶고 또 그 방법이라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사람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면은 어차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실행을 하는 것도 나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동하고 기우고 선호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가야 하면
적어도 내가 이 일이 끝난 후에 결과랑 상관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육모까지 이 일을 받으라 하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려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흔들림은 있어도 세웠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시켰어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그거거든요. 그 12월에부터 시작을 해서 2월까지 수학을 한 바퀴를 돌리고, 그러니까 개념을 돌리고, 미적분 선택이라서 수원수투 미적 이렇게 했는데요. 개념 센 뭐 이것저것 해갖고 지금은 어삼시사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그 산모 준비까지 잘 하고 있죠. 산모에서는 아마 4등급 정도 3, 4 뭐 어쨌든 그 정도 부근의 어떤 점수가 받으면 일단은 지금의 계획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더 쌓아 올리는 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건 정말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한데 선생님이 이제 나는 빅데이터에 의거해서 말을 하는 거라서 너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근거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거가 나는 이해 못한 어떤 영역에 대한 신뢰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건데. 뭐 고민을 좀 줄이자면 아빠는 반대하셨어요. 아빠는 뭐저 생각이랑 비슷하게 네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위탁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성인답진 않은 행동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할 공부를 네가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기숙은 너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차라리 시간을 더 써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도와줄 의향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주실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일단 육모를 봐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모가 나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거고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은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수학에 몰입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셋째 주부터 국어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어떤 식으로 또 과탐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마무리 매듭새를 예쁘게 맺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지금 필요한 거죠. 야 이거 고민하는 거 얘기만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근데 아직 40분 남았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참 고수들이 많아요. 저는 그 옛날에 광장 같은 곳을 인터넷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가득하고 기회가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어떤 열린 통로가 이제 인터넷으로 자리매김했고 실제로 뭐 그런 양상이 지금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조언을 구하러 또 답을 얻으러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답을 확인하고 답습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는 과정을 지금 겪을 건데 탐색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걸 좀 몇 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수능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통달한 사람의 말을 한 3개, 4개 정도를 좀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개월 걸리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끝내면 여기 가겠다. 이게 끝나면 저기 가겠다. 라는 그런 틀을 좀 더 세우면 좋겠어 갖고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걸 먼저 적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6월까지, 9월까지, 11월까지 한다면 이거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등급은 성취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는 느낌으로는.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6월부터 이제 겁나 한다면은 저는 1등급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신감이라고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는 영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간다면 영어도 뭐 2등급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은 어떻게 될까? 과학은 쭉쭉쭉쭉 하면은 뭐 과학은 이제 여기 별표. 과학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인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자신 있냐라는 질문에는 자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약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 그러면 좀 알아볼까요? 뭐 어떻게 알아볼까? 같이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하. 카메라를 좀 켜볼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때? 외국 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 알아봅시다. 수능. 오, 이런 거. 100일 만에 46544에서 12112. 정말 어떻게 했대? 효율적으로 미쳐야 된다. 일단 뭐 그러면 또 수학 문제처럼 한 글당 5분씩 할애를 해서 볼까요? 지금 15분이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효율에 미쳐요. 사고력. 적어놓을까? 사고력이란 무엇일까? 사고력. 잠깐 들어갈까요?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 약간 졸려 보이는구나. 음. 어, 어, 나 지금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보이나? 어우, 음, 해보지 뭐. 웃긴데요? 스몰, 라지. 음, 이건 없애자 그러면. 음, 그러니까 사고력이라 한다면은 못 가. 사고력이 못 가. 음, 사고하는 힘, 생각하는 힘, 즉 국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알아내고 판별하는 힘. 그게 수능 공부로서의 고된 길, 받아들여야 할 고통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 지문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한 심층적인 생각, 탐구에다가 문제풀이 스킬을 곁들인 뭐 그런 종류의 사고력인가? 사고력. 그러니까 정도, 고통의 길. 그게 사고력이라고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고 넘기면 내가 크게 보이나? 어떻게 보여? 그러면 스몰로 바꿔. 오케이. 이제 완전 알았어. 그러니까 반복해서 꾸준히 살짝 올리고 기본에 충실, 자기 줏대, 충실한 공기는 가시밭길. 유일한 길.
수학, 국어, 영어, 탐구 다 그냥 기본 충실. 사고력이 기본이란 뜻이야. 그 방법.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 나올까? 아마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몰입의 개념과 비슷할 것 같은데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몰입하는 공부. 완전히 집중해서 누굴 따라하고 인강 듣고 필기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보고 계속 복습하고 뭐 그런 공부를 말하지 않을까? 기본에 충실해 산다면 그런 말이 복습하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해야 된다. 중요하고 내가 안 지킬 확률. 나는 혼자 하는 거. 요즘 혼자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한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애매한 감이 있지. 이제 혼자 할 거야.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지. 꾸준히 계속 해갖고 복습하냐. 하지. 하지만 더 복습할 거야. 그러니까 더 강화한 방식으로 가보자. 이게 세 가지 복습. 기본은 세 가지다. 복습, 꾸준, 혼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제 한다라는 거지. 6시간씩 기본기만 가르쳐준다. 나도 6시간씩 기본기 할 건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시간 안에 요약, 간추리기. 요거는 꽤 괜찮은 통찰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럼 그대로 남기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거는 그러면 곱씹어서 먹읍시다. 북마크 저장했고요. 빨리 한 축 보자. 너무 머리가 아파. 이거 너무 쉽지 않은데. 근데 저런 되게 양질의 정보가 저기 있다는 게 놀랍다. 좋은 정보다 이거 되게. 왜 좋은 정보냐 하면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되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원리부터 방법까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그냥 볼까? 그래서 뭔데? 음, 뭘 봐야 될까? 아, 이 사람 대단한데? 불과 1년 뒤 재수 성적표입니다. 1년 동안 독학 재수해서 국어 3개, 수학 1개, 또 영어 1개, 화학 2개, 지구과학 1개, 총 8개 틀리고 정시로 의대로 왔습니다. 국어 표점이 100분위로 편했네요. 재수 초반에 제가 의대를 목표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사실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저조차도 의대를 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없었거든요. 불과 1년 뒤 재수 성적표입니다. 1년 동안 독학 재수해서 국어 3개, 수학 1개, 또 영어 1개, 화학 2개, 지구과학 1개, 총 8개 틀리고 정시로 의대로 왔습니다. 국어 표점이 100분위로 편했네요. 재수 초반에 제가 의대를 목표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사실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저조차도 의대를 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없었거든요. 불과 1년 뒤 재수 성적표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뭔데? 그래? 개념 마스터. 음.
노베이스 회사 비디오. 오호. 뭘 봐야 될까? 너무 많은데. 전 과목 공부. 이거 괜찮다. 이거 20대 투자. 내 돈 학교 사 98. 고3 때 성적입니다. 처참하죠.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꼴에는 투 과목 하겠다고 G2 그런 거 보이시죠?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본 실력이었어요. 특히 국어는 노베나 마찬가지였어요. 6월, 9월 성적도 비슷했었고 결국 수시 최저 6개 모두 다 떨어지고 재수를 선택당하게 됩니다. 재수 초반에 제가 의대를 목표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사실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저조차도 의대를 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없었거든요. 불과 1년 뒤 재수 성적표입니다. 1년 동안 독학 재수해서 국어 3개, 수학 1개, 또 영어 1개, 화학 2개, 지구과학 1개, 총 8개 틀리고 정시로 의대로 왔습니다. 국어 표점이 100분위로 변했네요. 당시에 수능 끝나고 썼던 칼럼 반응이 좋았던 게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공부법은 전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공부법입니다. 제가 이 공부법 덕분에 의대로 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준 그런 공부법입니다. 아웃풋은 투자 시간 곱하기 효율입니다. 저는 재수 초반에 항상 갖고 있었던 고민이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의 공부 시간, 즉 투자 시간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성적은 제각각인 이유가 궁금했어요. 여기서 효율이란 것을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은 공부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한 장 정리 공부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그대 이름이 무엇이요? 페탈. 공부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어? 과목별로 수능장에 들고 갈 단 한 장의 정리본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개념, 얻어가는 것, 떠오르는 행동 영역들을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작성한다. 두 번째, 하루 공부가 끝나면 포스트잇들을 보면서 내용 복기를 한다. 세 번째, 3주에 한 번씩 행동 영역 위주로 한 장 정리를 한다. 별거 없죠. 이게 대다수가 쓰는 과목 노트랑 다를 게 뭐냐. 차이점은 행동 영역, 그리고 한 장 정리입니다. 양승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행동 영역을 전 과목으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행동 영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공부법 자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개념, 얻어가는 것, 떠오르는 행동 영역들을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공부가 끝날 때면 포스트잇들이 몇 개씩 쫙 모이게 되겠죠. 저는 이 포스트잇들을 이런 식으로 노트에 쫙 붙여놓고 쭉 읽으면서 복기를 해줍니다. 이 행동 영역은 이런 문제에서 나왔었지. 이 개념은 어떤 문제, 어떤 강의에서 나왔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복기를 해줍니다. 이때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체크를 해줍니다.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자, 그러고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특정 과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썼던 포스트잇들을 이 체크해놨던 행동 영역 위주로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훑어보면서 오늘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신경을 쓰면서 풀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것들을 체화하는 거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방금이 포인트였는데 라지 바꾸고 뭐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 활동이 당장 오늘 안에 끝날 것 같진 않네요. 지금 해보다 보니까 일단 되게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자신이 있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생길 것 같은. 공부하라고 이제 메시지 오네요. 다음에 이제 국어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어 공부를 얼른 하고 올게요. 3시간 정도인데 빨리 하면은 아니다. 3시간 반 안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제 시간으로는 4시 반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 공법의 핵심은 체화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한다. 왜냐면 배운 거에 대한 나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배운 거에 대해서 이건 대단한 방법이다, 더 나은 방법이다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거를 실제 나의 모습과 괴리가 없게 동치시켜 버리니까 그게 어쩜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 혼자 꾸준히 하기 기본 예 보자라는 거랑 약간 한 송으로 엮어보자면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다는 건 누구의 힘을 받지 않고 혼자 연습을 한다는 거고, 그 혼자 연습한다는 거에서 꾸준히 하고 생각해보고 한다는 거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에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체화일 거예요. 혼자 공부한다라는 게. 또한 사고력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베이스로 그 태도에서 한 개씩 붙여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는 공부법이 바로 지 앞에 있는 저 페탈 님이 말한 거랑 또 한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결이네요. 한결이네. 복습 꾸준히 혼자 하면서 행동 능력 세우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쌓아가는 거. 그게 저한테 이제 적용시키면은 하루에 3시간씩 2번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시간에 해야 할 게 이거인 거죠. 혼자 공부하면서 완전히 몰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행동 방향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적고 보고 복귀하고 생각하고 그럽시다. 그럼 일단 지금 빨리 마무리를 일단 짓고 계속 더 하는 걸로 해요. 제목을 진짜 자신감 찾기. 왜냐면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자신 있냐는 선생님의 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4시간 반에 와서 뒤에 와서 다시 계속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긍정적인 걸로 봅니다. 이런 정도의 자극은 이제는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 그리고 그럼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 있는 걸 이제 다 정리를 할 때, 자기 전에 정리를 할게요. 자기 전에 아니면 그때그때 정리해야 되고, 그거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제가 생각 정리하는 판인데요. 여기 화이트 뭐야? 이거 뭐지? 어? 오, 뭐야? 어떻게 뭐가 됐는데? 찌리릿.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시 볼까? 이렇게. 이거. 아, 저 뒤에 저 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이 경계가 그래. 오, 신기하다. 아니 내 뒤에 진짜로 이 판이 생기는 거구나. 몰랐어. 여기 진짜로 뭐가 있네요. 화면상에. 여기 실제 그런 내용이었어. 몰랐던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쓰는 펜 어딨어? 여기 있다. 이 펜으로다가 여기다가 깨달은 거 다 적어 놓겠습니다. 다 적고 정리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노트에 정리하는 것까지. 그럼 노트 하나 사고 포스트잇 또 하나 사야겠네. 쿠팡으로 사죠. 해놓고 그거를 일단은 그 정도로 하는 거 6시간 동안 하는 거를 여기다 적고 다시 뭐 정리하고 하는 그 정도로 일단은 지금 봤던 거는 구경을 하는 선으로 가고, 이따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멈춰 놓을까요? 이따 오시죠. 오늘도 계속 알아봅시다.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며칠 반복하다 보면 포스트잇이 20대 투자는 대충 해도 된다고? 난 싫은데. 키움 증 고3 때 성적입니다. 처참하죠.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꼴에는 투가 별거 없죠. 이게 대다수가 쓰는 과목 노트랑 다를 게 뭐냐. 차이점은 행동 영역 그리고 한 장 정리입니다. 양승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행동 영역을 전 과목으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행동 영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공부법 자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개념, 얻어가는 것, 떠오르는 행동 영역들을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공부가 끝날 때면 포스트잇들이 몇 개씩 쫙 모이게 되겠죠. 저는 이 포스트잇들을 이런 식으로 노트에 쫙 붙여놓고 쭉 읽으면서 복기를 해줍니다. 이 행동 영역은 이런 문제에서 나왔었지. 이 개념은 어떤 문제, 어떤 강의에서 나왔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복기를 해줍니다. 이때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체크를 해줍니다.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자, 그러고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특정 과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썼던 포스트잇들을 이 체크해놨던 행동 영역 위주로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훑어보면서 오늘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신경을 쓰면서 풀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것들을 체화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며칠 반복하다 보면 포스트잇이 이렇게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계속 쌓이는 만큼 날마다 특정 과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포스트잇들을 다 봐주는 거예요. 자, 이 포스트잇들이 3주 동안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과정을 3주 동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포스트잇을 모아둔 노트를 꺼내고 각 과목별로 한 장 정리를 할 겁니다. 3주 동안 써왔던 포스트잇들을 쭉 보면서 체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옮겨 적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체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내가 포스트잇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옮겨 적는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간소화된 한 장을 만드는 것에 맞지가 않게 되죠. 까먹을까봐 불안해서 이렇게 다 옮기다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장에 들고 갈, 그리고 매일 빠르게 꺼내볼 수 있는 간소화된 한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을 과목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이동할 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소 공부하실 때 이 한 장에 적힌 것들, 또 포스트잇에 적힌 것들은 꼭 체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3주에서 한 장을 정리를 했죠. 다시 3주 동안 우리가 그 전 3주 동안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포스트잇을 쓰고 복기하고 반복해서 보는 작업을 똑같이 해주고 또 3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썼던 그 한 장 정리본 있죠. 그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3주 동안 한 장 정리했던 거를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업 수없이 많이 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체화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장 정리본을 3주가 또 지나서 수정을 할 때 체화한 것들은 또다시 과감하게 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능 때까지 무한 반복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름은 한 장 정리지만 수능 때쯤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3, 4장쯤 나올 거예요. 그치만 아까 말했다시피 평소에 정리본에 있는 항목들을 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체화된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그러면 이 공부법이 왜 좋냐? 다른 공부법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상위권과 그 외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란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상위권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것만 공부를 하니까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한 장 정리 공부법은 바로 이 메타인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틀렸던 것을 또 틀릴 일도 거의 없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수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현호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넣어주는 인풋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 계속 그물을 쳐주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야? 이
그물이 계속 낡고 해져가지고 뜯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법을 통해서 이 그물이 뜯어지지 않게끔 더 단단하게 보수 공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 행동 영역이란 도대체 뭐냐? 이 행동 영역은 어떻게 해야 잘 뽑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행동 영역을 어떻게 뽑아내냐? 자, 먼저 틀렸거나 오래 걸렸거나 맞았지만 애매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사고 과정을 점검해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됐던 과정,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다가가야 하는지 한 줄의 명령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 12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과목마다 하나 노트를 사서 거기다 과목을 풀면서 매일 밤마다 혹은 뭐 하면서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통찰들을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그거를 한 곳으로 모아서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서 인지시키는 게 이 한장 공부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봐야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곳이 어야 하는 거고, 그 모르는 곳을 자꾸자꾸 좁혀서 없애가는, 그물을 더 촘촘히 쳐가는 과정에서 더 촘촘하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잖아요.
수학 12번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쭉 풀어보는 사고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저는 이 문제 고3 때 성적입니다. 처참하죠? 저는 제가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포스트잇을 모아둔 노트를 꺼내고 각 과목별로 한 장 정리를 할 겁니다. 3주 동안 써왔던 포스트잇들을 쭉 보면서 체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옮겨 적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체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내가 포스트잇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옮겨 적는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간소화된 한 장을 만드는 것에 맞지가 않게 되죠. 뭐 까먹을까봐 불안해서 이렇게 다 옮기다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장에 들고 갈, 그리고 매일 빠르게 꺼내볼 수 있는 간소화된 한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을 과목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보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이동할 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소 공부하실 때 이 한 장에 적힌 것들, 또 포스트잇에 적힌 것들은 꼭 체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3주에서 한 장을 정리를 했죠. 다시 3주 동안 우리가 그 전 3주 동안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포스트잇을 쓰고 복기하고 반복해서 보는 작업을 똑같이 해주고 또 3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썼던 그 한 장 정리본 있죠. 그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3주 동안 한 장 정리했던 거를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이 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체화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장 정리본을 3주가 또 지나서 수정을 할 때 체화한 것들은 또다시 과감하게 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능 때까지 무한 반복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름은 한 장 정리지만 수능 때쯤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3, 4장쯤 나올 거예요. 그치만 아까 말했다시피 평소에 정리본에 있는 항목들을 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체화된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그러면 이 공부법이 왜 좋냐? 다른 공부법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상위권과 그 외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란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상위권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것만 공부를 하니까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한 장 정리 공부법은 바로 이 메타인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틀렸던 것을 또 틀릴 일도 거의 없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수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현우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넣어주는 인풋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 계속 그물을 쳐주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야? 이 그물이 계속 낡고 해져가지고 뜯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법을 통해서 이 그물이 뜯어지지 않게끔 더 단단하게 보수 공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 행동 영역이란 도대체 뭐냐? 이 행동 영역은 어떻게 해야 잘 뽑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행동 영역을 어떻게 뽑아내냐? 자, 먼저 틀렸거나 오래 걸렸거나 맞았지만 애매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사고 과정을 점검해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됐던 과정,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다가가야 하는지 한 줄의 명령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 12번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쭉 풀어보는 사고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저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 행동 영역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래프가 안 되면 식으로, 식이 안 되면 그래프로 볼 준비를 항상 해놓아라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지금 이 문제에선 직선을 그래프 위에 계속 긋다 보면 이 fx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혹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래프만 주구장창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바로 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 t를 이용해서 넓이식을 써서 미분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먼저 써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래프로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동 영역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문제를 이해하라입니다. 그럼 t를 0에 가깝게, 6에 가깝게 설정을 해봐서 넓이를 관찰해보는 겁니다. 이 같은 연도 수능의 21번에 A 값을 극단적으로 조절하여서 관찰하듯이요. 국어에서는 소설이 나왔을 때 이런 중략 표시 많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볼 때 이 중략이 나왔을 때 이전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고 가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중략 이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라 라는 행동 영역을 뽑아냈었어요. 영어에서는 제가 가끔씩 듣기 풀 때 뒤에 문제 풀려고 되게 급하게 했다가 듣기가 말린 적이 꽤 있었어서, 그때 당시 행동 영역으로 몇 초 줄이겠다고 주접 떨지 말고 들어라 라고 행동 영역을 뽑아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행동 영역의 예들은 너무 좋은 예시로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본인만의 행동 영역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또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서 근본적인 행동 영역이라는 목적을 자세하게 쓴 거는 오래 걸린 문제. 공부가 끝나면 써낸 포스트잇들을 노트에 붙이고 복귀한다. 3주마다 포스트잇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옮겨 적어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수능장에 가져갈 과목별 한 장을 만들고 주구장창 보면서 채화한다. 브라탑 벨트인 서포트.
이 영어 공부법을 쓰면 3주 만에 최소 2등급은 무조건 찍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입시방에서 3주 만에 이 찍은 친구들 많아요. 친구도 어서 오고 바로 시작해보자. 사실 나는 예전에 영어 공부법으로 조회수 60만을 넘은 적이 있어. 그런데 예전 영상이라 친구들이 영상 찾는데 불편해하더라고. 또 그 사이에 더 좋은 꿀팁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까지 모아서 2024 신버전으로 새롭게 영어 공부법 영상을 찍으려고 해. 그게 오늘 영상인데 기존에 내 영상을 봤던 친구들도 오늘 영상은 꼭 보면 좋을 거임. 오늘은 사실상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 영어 공부법을 총정리해서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일단 영단어 외우는 법은 무조건 3 떠올리면 뜻을 속으로 막대야 3초 동안 그리고 바로 대표반 횟꿈이야. 한 20개야. 첫 장 21일을 보는 프로 수명들이 는 20번이 아닌 320 내가 막 분에 연간 40개 다 이런 얘기를 하나에 하면 되는 것만 적어. 그리고 내 식으로 여러분만 생각 뭐 님들 말이 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구문 인강을 들으면 돼. 천임은 기본 들으면 돼. 이렇게 인강 듣는 거야. 결론 다시 정리하면 10분씩 3번 영단어 외워 300개 외워. 그런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임은 인강 듣는 거야. 인강을 들을 때도 암기를 하기 안 되면 그냥 하는데 어차피 외우면 돼. 10분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돌리는 거야. 그럼 훨씬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영단어 연속 3시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게. 그럼 하루에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되냐? 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항상 말하지. 전과목 노베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하라고. 어차피 님들 노베니까 국어 안 하고 수학 공부 안 해도 까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영어만 해서 일단 영어를 빠르게 2등급 올려놓는 게 핵심 포인트야. 내가 옛날엔 솔직히 8시간 하라고 했는데 일단 1주차 여러분들 10시간 영어 공부하면 너무 빡셀 수 있잖아. 그래서 너플을 먹여서 딱 6시간 만에 내가 인심 썼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단어 3시간 외우면 2000개 영단어 한 바퀴 돌려. 1주차 맞이 500개 차부터는 모의고사를 추가로 풀면 돼. 독해 문제를 풀면 된다고. 구문 강의도 20시간 이상 들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고3인데 영어를 정말 못한다 이런 걸 풀면 돼. 식 이렇게 푸는 돌 모르는 보냄을 받는 얘는 대책 산한 대여 독해 그렇게 한 달 내로 영어 이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